하나의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인 자동차 중 하나로 V8 엔진을 탑재한 이 차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출력과 전설적인 엔진 소리를 자랑합니다. 그 포효는 밤 도시의 빈 거리에서 들려오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지 챌린저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휘발유는 물보다 저렴했고 환경 문제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거대한 육상 바지선 같은 자동차로 이동했습니다. 최고의 위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V8 엔진을 보닛 아래에 숨긴 자동차들이 차지했습니다. 엔진 용량이 5리터 미만이면 그런 자동차는 경멸적으로 소형차라고 불렸습니다. 크기 편한 함출력, 이 모든 것이 그 시대 대부분의 미국 자동차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바퀴 달린 라이너들의 연료 소비는 상당히 높았지만 누구도 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갤런당 휘발유 가격은 약 30센트였고 인플레이션과 리터 및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리터당 2달러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료의 저렴함이 미국인들이 거대하고 강력한 자동차를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곧 미국은 진정한 자동차 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머슬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N1940년대에 소위 베이비 붐이 일어났습니다. 직출생률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미국인들 스스로 농담하듯이 세 번째, 아이마다 거대한 미국 크루저의 뒷좌석에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마케터들은 1960년대 초에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운전면허를 따러 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젊은 미국인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화려한 청소년 디자인을 가지며 물론 강력한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열혈 머리통들이 그들의 거친 기질을 실현할 수 있게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그들에게 그런 자동차를 제공했습니다. 폰티액 GTO, 포드 토리노, 포드 머스탱, 쉐브롤레 캐마로, 플리무스 바라쿠다. 이는 그 시대 미국 청소년들이 원하던 자동차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가장 미친 전설 중 하나는 도지 챌린저, 머슬카 시대의 진정한 괴물이었습니다. N 챌린저, 이 단어는 도전으로 번역되며 이 도전은 포드 머스탱과 쉐브롤레 캐마로 같은 클래스 최고의 대표자들에게 던져졌습니다. 미국에서 챌린저의 가격은 충격적으로 낮았습니다. 최대 출력과 풍부한 사양의 가격은 약 4,000달러로 평균 미국인의 10개월 수입에 해당했습니다. 챌린저에는 거대한 엔진 라인업이 장착되었습니다. 가장 약한 것은 145마력의 6기통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주요 무기는 전설적인 V8 HEMI 엔진 7.2리터의 괴물같은 용량으로 1970년대 초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425마력을 발휘했습니다. N그런 출력을 제어하기는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머슬카들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반은 프레임로그 위에 차체가 장착되었고 앞에는 독립 서스펜션, 뒤에는 무거운 일체형 엑셀이 있었습니다. 3단 자동 또는 수동 변속기를 통해 모든 엄청난 출력이 전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자동차에는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4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부드럽고 편안한 서스펜션에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소유자의 아드레날린이 매미터마다 분비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챌린저의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5.9초였고 1600kg 무게의 이 괴물은 4분의 1마일을 13.7초에 통과했습니다. ABS와 안정화 시스템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으므로 그런 머슬카에서 분해되는 것은 매우 쉬웠습니다. 그리고 운전 면허를 막단 젊은 열혈 머리통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챌린저의 과도한 출력이 원인이 된 스캔들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500 경기를 위해 도지사는 가장 강력한 425마력 HEMI 엔진을 탑재한 챌린저를 안전 차량으로 제공했습니다. 운전자 중 한 명이 제어를 잃고 기자석으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그 후 기자들은 챌린저를 싫어하게 되었고 비판적인 기사를 썼으며 이는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누군가에게는 그런 출력도 부족했습니다. 튜닝은 머슬카 팬들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였습니다. 영화에서 종종 보듯이 보닛 아래에서 튀어나온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는 컴프레서 카뷰레터 그리고 스로틀 밸브로 단순히 엔진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컴프레서 재조정된 카뷰레터 그리고 추가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위한 스로틀 밸브는 이미 강력한 머슬카에 미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1960년대에 이미 800마력은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전차들은 대부분 드래그 레이싱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험회사들이 통계를 분석한 후 공포에 질렸습니다. 강력한 머슬카와 관련된 사고 수가 모든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런 자동차를 보험 들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기가스의 독성 수준에 대한 극도로 엄격한 규정이 개입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동차의 출력을 상당히 낮추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머슬카들을 최종적으로 죽인 것은 1973년에 발생한 연료 위기였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3에서 4배 상승했으며 이는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자동차들의 판매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의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들의 괴물들을 생산 중단했고 우리 주인공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1974년에 다지 챌린저의 컨베이어 라인이 멈췄습니다. 이는 미친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미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자동차들의 시대. N1978년에 챌린저라는 이름을 되살리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도지사는 미츠비시와 협력하여 약간 변경된 일본 모델 미츠비시 갤런트 램다를 챌린저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챌린저의 엔진 출력은 겨우 114마력이었습니다. 다이내믹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리터급 괴물들 이후에 이 모델은 부드럽게 말에 창백해 보였고 미국인들의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대체품에 대해 농담을 했습니다. 그 후 챌린저라는 이름은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 마련입니다. 유명한 머슬카 더지 챌린저가 다시 양산될 것이라는 소식이 2008년에 갑자기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폭탄이 터진 듯한 효과를 냈고 단 3일 만에 챌린저의 연간 생산량이 매진되었습니다. 그것은 옛날 좋은 머슬카 스타일로 만들어졌고 첫 번째 세대의 챌린저와 매우 비슷합니다. 즉시 진정한 미국 V8 엔진이 제공되었는데 용량 6.1리터에 425마력입니다. 시작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지사에서 425마력에 멈추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챌린저의 영원한 경쟁자들인 무스탱과 카마로 사이의 무장 경쟁은 옛날 좋은 시절처럼 점점 가속되었습니다. 머슬카 팬이 지적하듯이 맞습니다. 425마력, 그 다음 470, 515, 그리고 물론 스트리트 레이싱 테크놀로지 부서의 버전 707마력의 챌린저 SRT8 헬캣 수정본. 이 모든 화려함은 수동 변속기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3.7초이고 최대 속도는 시속 321km에 달합니다. 하지만 전통에 따라 지구상에서 가장 미친 챌린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간단히. 다즈 챌린저 SRT 헬캣 버전은 스웨덴의 아마추어 대회에서 시속 274km까지 가속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놀랄 일이 아니지만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속도는 후륜 구동 챌린저가 스터드 타이어로 거의 얼음 같은 트랙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헬캣이 그런 엄청난 속도에서 미끄러운 표면에서 불안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륜 구동이 필요할 텐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륜 구동 챌린저가 존재합니다. 더지사는 세계 최초의 사륜 구동 머슬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챌린저가 가장 약한 309마력 엔진으로만 제공되지만 시작은 된 것입니다.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미국 튜닝은 경계를 모르고 때로는 상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이상한 것은 결국 미국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튜닝 작업장에서 챌린저 SRT8 기반의 리무진을 만듭니다. 머슬카를 3.5m 연장하여 전체 길이가 8.6m인 인상적인 리무진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튜닝을 보면서 마스터들에게 박수를 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마 핌프 마이 라이드 같은 쇼를 보았을 텐데 그곳에서 진흙에서 왕자로 변신시키는 컬트 자동차들이 나옵니다. 그런 쇼에서는 단순한 복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이내믹 특성 핸들링 편안함을 개선하기 위해 1960년대 옛날 유닛과 어셈블리를 현대 표준에 완전히 맞는 부품으로 교체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프로젝트에서 원래 후륜 일체형 엑셀이 있던 머슬카에 독립 서스펜션을 설치합니다. 앞 서스펜션도 교체하며 레버의 키네마틱까지 변경합니다. 차체를 강화하고 현대적인 스티어링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미국에서는 엔진과 변속기를 완전히 수정된 새 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 중 하나가 챌린저를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보닛 아래에는 옛날 좋은 시절처럼 7리터 HEMI 엔진이 있지만 현대화되고 심각하게 개조되었습니다. 그것은 540마력을 발휘합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은 진정한 감탄과 숨길 수 없는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짜 예술 작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의를 끌어보겠습니다. 챌린저의 짐승이 깃든 역사상 가장 빠른 머슬카 더지 챌린저 SRT 디먼. 이 기계는 처음에 공공도로에서 운행이 허용되었지만 나중에 금지되었고 그 후 다시 허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디몬의 도로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다지 엔지니어들은 자랑스럽게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양산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그것은 4분의 1마일 레이스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 다지 챌린저 SRT 디먼은 4분의 1마일을 9.6초에 통과했으며 이는 공식 확인이 있습니다. 디먼은 세계 최초로 스타트 시 앞바퀴를 땅에서 떼는 양산 자동차가 되었고 이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등록되었습니다. 미국 V8은 컴프레서 덕분에 852마력과 1044N 기미터 토크의 괴물로 변했습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환상적인 2.5초입니다. 즉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디먼은 특수하게 준비된 접착 처리된 드래그 트랙과 레이싱 연료에서 그런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포탄 같은 소유자가 일반 도로에서 분해되지 않도록 그에게 2개의 키를 줍니다. 검은색 키는 엔진을 500마력으로 설정하고 빨간색 키는 옵션 엔진 제어 블록이 있으면 모든 852마력을 발휘합니다. 그립을 위해 디몬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특수 조성의 타이어가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 촬영에서 스타트 시 그것들이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스타트 시 자동차의 무게가 최대한 후륜으로 재분배되도록 설정되어 그것들을 로드하고 그립을 개선합니다. 자동차는 최대한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 뒷좌석, 소파 앞 승객 시트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1 비용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디몬과 함께 특수 드래그 세트가 포함됩니다. 유압 잭 배터리 임팩트 렌치 압력 게이지 토크 렌치 그리고 특수 좁은 드래그 앞바퀴. 하지만 한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공식 레이스에서는 안전 케이지가 필요하고 운전자는 레이싱 라이선스를 가져야 합니다. 다지 챌린저, 진정한 머슬카입니다. 그런 자동차들은 결코 모범적인 핸들링이나 심각한 기술성을 자랑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스타일 공격성 매력적인 디자인 그리고 미친 미국식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한 V8입니다. 그것에 항상 돌아보고 그것에 항상 감탄할 것입니다.